기상청은 맑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마당 배수구를 청소하고 있었죠. 무릎이 시리다며 오늘은 반드시 비가 올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정말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단순히 비만 예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늘의 사연 트로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은 맑음이라 했고 뉴스에선 대형 야외 공연까지 생중계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예고했죠. 하지만 이금자 할머니의 무릎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무릎은 아침부터 욱신거리며 정강이까지 짜릿한 통증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비가 올 모양이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날씨를 예보해왔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기상청보다 금자 할머니의 무릎에 물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비 올 것 같아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심혀. 오른 무릎이 당긴 뒤 늦은 오후쯤엔 한바탕 쏟아질 거야. 아이고야. 그럼 마트 세일 물건 미리 들여놔야겠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 동네에선 꽤 유명한 일이었어요. 금자 할머니의 무릎 예보는 거의 90% 이상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기상청보다 빠르고 일기예보보다 직관적이었죠. 그녀는 어떤 위성도, 레이더도, 습도계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몸으로 비를 읽고 바람을 느끼고 구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어쩌면 관절염 환자에게는 참 억울한 명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통증은 그녀에게 결코 선물이 아니었거든요. 이금자 할머니는 올해 74. 청춘의 절반 이상을 무릎을 끌며 살아온 여성입니다. 무릎에 처음 통증이 온 건 43. 남편이 갑작스레 떠난 해였죠.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장맛비가 사흘을 내렸고 장례식 날엔 우산도 의미 없을 정도로 퍼부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저릿하고 때로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이라 했죠. 정식 진단명은 골관절염 아스티오스라이터스. 나이가 들며 연골이 닳고 뼈와 뼈 사이의 쿠션이 사라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비 오기 전엔 알아요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금자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날씨를 먼저 맞추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가령 기상청은 맑다고 예보했는데 그녀는 무릎 때문에 혼자 우산을 챙겼고 실제로 오후쯤 돌풍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무릎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몸의 기록장이었을까요? 동네에서는 그녀를 사람 기상청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불렀지만 이젠 진지하게 의지하는 분위기예요. 할머니 무릎이 아프다 하면 전기장판 말고 방수포부터 깔아야 해. 할머니 예보 듣고 운동회 날짜 바꿨는데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 금자 할머니는 이 모든 관심이 그냥 익숙합니다. 웃으면서 말하죠. 무릎이 나보다 먼저 말해주니 내가 할 일은 가만히 듣는 거지 뭐. 하지만 그날 그녀의 무릎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왼쪽 무릎까지 함께 욱신거렸고 허벅지 안쪽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번져왔습니다. 어디 넘어지기라도 하셨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비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녀는 유난히 낮고 흐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기상청이 긴급 속보를 냈죠. 서울 경기 북부 시간당 70 이상 집중호우 예상. 태풍급 돌풍 동반. 뉴스가 뜨기도 전에 금자 할머니는 이미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 배수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기후, 기후변화, AI 기상 시스템. 그날따라 사람들은 이금자 할머니의 물음만큼 정확한 시스템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겐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고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만이 알고 있던 그 비의 무게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릎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건 이금자 할머니에겐 그저 평소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아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먼저 아침 옷이 평소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그녀는 눈을 떴죠. 눈을 뜬 게 아니라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자다 깬 것에 가까웠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시작된 묘한 감각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골반까지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좀 심하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예전처럼 묵직한 압통 정도가 아니라 칼로 뼈 사이를 긁는 듯한 수심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릎은 아픈데 하늘은 너무 맑았습니다. 아침 8시 기상청 예보는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음. 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높겠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TV에서는 어린이집 소풍 날씨로 최적이라며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내보내고 있었고 이웃집 아저씨는 아침부터 텃밭 김매기에 나설 만큼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멍하니 거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등 뒤로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데 속은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어느 여름날의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분명 기상청은 맑음이라 했고 사람들은 양산과 반팔을 챙기며 나섰었죠. 하지만 기습적으로 쏟아진 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그녀는 조용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약국에서 받은 진통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파스는 금세 말라붙었고 오랜만에 꺼내든 무릎 보호대는 오히려 더 저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갑자기 짖기 시작한 겁니다. 왈왈왈, 왈. 평소엔 얌전하던 개들이 오전 내내 방향 없이 짖어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직감했어요. 무언가 온다. 자연의 동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단순히 본능 때문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진 전 조짐, 폭풍 전 변화, 기압의 이상에 대해 동물들의 반응이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모른다 해도 자신의 몸과 동물들, 바람 냄새, 하늘의 색깔이 말해주는 걸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무렵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녀는 마당에 있는 고구마 줄기를 잘라 장독대 위에 덮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쏟아지면 다 썩는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 기상청이 분명히 맑다 했어요. 이러다 오히려 줄기 썩겠어요.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감싸고 안마기로 누르고만 있었죠. 그리고 오후 2시 47분. 기상청 긴급 브리핑. 강원 북부 내륙 및 경기 북동부 일대에
국지성 집중호우. 매우 강한 비구름이 예측을 벗어나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동네에 울리던 휴대폰 긴급 재난 알림음. 삐삐삐삐. 모두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뭐야? 하고 놀라는데 금자 할머니는 이미 마당 배수구에 호스를 꽂고 물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비는 정말로 왔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소나기가 아니라 장대비가 뿌렸습니다. 가게 앞 입간판들이 쓰러졌고 골목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했죠. 심지어 마을 회관 천장이 한쪽 들려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무릎이 또 맞았네. 이번엔 기상청보다도 8시간 빨랐어. 하지만 정작 금자 할머니는 이번 통증이 평소와 다른 종류의 경고였다는 걸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비는 그냥 비가 아니야. 누가 다시 온 것 같아. 그녀의 무릎이 전하는 메시지는 날씨를 넘어 기억과 감정의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무릎은 단순히 비가 오는 날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죠. 통증의 강도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서울 외곽 어느 변두리 마을, 이제는 구청 재개발 공고가 붙어 슬슬 철거를 준비 중인 낡은 동네 한 귀퉁이. 금자 할머니는 오래된 버릇처럼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말없이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런데 그 길목에만 서면 왼쪽 무릎이 유난히 쑤셨습니다. 차라리 비라도 오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날씨와 무관하게 그 골목 어귀, 허물어진 옹벽 앞에 서면 꼭 그랬어요. 어느 날은 걷던 중 갑자기 주저앉듯 쿵 하고 무릎이 꺾였고 어느 날은 겨우 다리를 끌 듯 지나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 골목만 오면 통증이 따라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땅이 다른가, 내가 이상한가.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무릎을 쓰다듬었죠. 바람은 불지 않고 햇볕은 뜨거웠지만 무릎 안쪽은 차갑고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그 골목은 30년 전까지 그녀의 아들이 살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 후 분가한 둘째 아들 부부가 살던 허름한 단칸방. 그 골목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들렀고 그 골목에서 아들은 야근 후 심정지로 쓰러졌으며 그 골목에서부터 할머니의 남은 인생이 바뀌었죠. 이금자 할머니의 인생 지도에서 그곳은 검은 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비탄의 기억. 사람의 몸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뇌가 망각해도 근육은, 신경은, 관절은 기억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죠. 이른바 신체 기억이라고도 불리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가 각인된 순간 그 감정은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특정 부위에 감각적으로 각인되어 비슷한 자극이나 환경, 장소에서 다시 그 감정과 통증을 유사하게 재현한다는 이론이죠. 그녀의 무릎은 그날 그 골목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기억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내지 못한 채 껴안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동네 한의사에게 선생, 무릎이 장소에 따라 아픈 게 정상인가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죠. 기압, 수분, 기온, 지형 탓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정서가 통증을 부릅니다. 정서가 통증을 부른다고요? 예. 감정이 오래된 부위에 쌓이면 그 부위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몸은 솔직하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그래요? 그렇구만요.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무릎은 기억하고 있는 거로구나. 이상기후의 날들, 사람들이 기상청을 탓할 때 그녀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하늘만 보잖아요. 나는 땅 밟고 살아왔어요. 내 몸이 땅이었고 그 땅이 나를 아프게 했던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딸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어디 가면 안 아픈 데도 있어요? 있지. 아주 멀리. 외국 같은데요? 아니. 내 아빠랑 처음 살던 판자촌. 거긴 맨 땅이라 무릎도 시원했어. 그 말에 딸은 웃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며칠 후 그녀는 일부러 그 골목에 다시 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프면 말릴 생각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맑았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났을 땐 통증도 덜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인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옛 골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무릎보다 먼저 심장이 뛰었습니다. 옛날 집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하얀 철거 펜스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 앞엔 작은 안내문 하나. 본 구역은 은평구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철거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중이며 2026년 착공 예정.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이 또 묵직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라질 겁니다. 무릎이 기억하는 그 장소도 그녀가 무릎 꿇었던 그 집 앞 골목도 모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볼펜을 꺼내 철거 안내문 뒤편 종이 지도에 X자를 하나 조용히 그었습니다. 그건 기억을 지우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그녀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냐는 물음도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입속에 담고만 있던 문장이 무릎 통증처럼 저절로 스며 나왔던 거죠. 그날 남편은 아침에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평소보다 술이 조금 많았고 금자 할머니는 또 말없이 나가는구나 하고 뒤통수만 바라보다 식탁에 앉았죠.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마 전선이 서해에서 급히 북상하고 있다는 라디오 뉴스 멘트를 듣고 그녀는 부엌 창을 닫으려다 말았습니다. 이따 올 거니까 고추 말리자.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아닐 듯 하루를 시작했던 그날. 정오쯤 빗방울이 떨어졌고 낮 3시 무렵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7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금자 여사님 되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남편분께서 역 부근에서.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아니, 빗소리가 아니라 그날은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고 지나가는 시민이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전 심정지가 왔습니다. 비를 잔뜩 맞은 채 구급차에 실려간 그 모습이 그녀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병원 대기실에서 젖은 옷을 부여잡고 울지도 못하던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의사 앞에서 되물었습니다. 진짜 간 건가요? 그날 이후 비만 오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누군가는 말했어요. 우울증이 관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망가져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었지만 이금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몸이 아니라 기억이 울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떠난 것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직장 야근 후 귀가하던 중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과다출혈. 발견은 아침 6시,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 골목이 앞장에서 그녀가 찾았던 그곳이었습니다. 비, 남편, 아들, 골목, 무릎. 모든 것이 한 줄로 엮이듯 금자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 그 연결된 기억의 실타래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도 없고 바람도 잠잠한 조용히 내리는 장마비였죠. 이금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고 비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그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쥐고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가버린 거야? 천천히 주저앉아 물고인 마당에 두 손을 짚고 그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날 그녀의 무릎은 아팠지만 그 통증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 다음 날 아침 딸이 묻습니다. 엄마, 어제 비 맞고 자면 어떡해요? 감기 걸려요. 괜찮아. 나 진짜 오랜만에 편하게 울었어. 엄마가 운다고요? 그래. 무릎만 울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는 밤새 부은 듯했죠.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몸이 기억을 대신 울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말하지 못한 고통을 무릎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통증을 피하려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증이 오는 날마다 그 이유를 탓하던 지난 세월 대신 이젠 그날을 떠올리기로 한 거죠. 그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금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질 때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그냥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오전 9시 오른쪽 무릎 당김, 오후엔 약간 시림 같은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날씨 예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무릎을 감싸준 채 하루를 예감하듯 무릎의 감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짝짝꿍 정도, 아마 흐림 정도겠지. 그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가 금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이금자 어르신 맞으시죠? 응. 근디 너는 누구냐? 저는 고등학교에서 과학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어르신 예보가 워낙 소문이 나서요. 학생들하고 날씨 단원 공부하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관절 통증 데이터 기록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금자 할머니는 웃으며 탁자 위 작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날마다 내 무릎한테 인사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일기장이라 하지.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통증 부위, 날씨 변화, 동네 상황. 놀랍게도 이건 감정의 일기장이자 자연 관측 일지 같았죠. 젊은 교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록을 학생들 수업 자료로 조금 써도 될까요? 날씨 예보보다 사람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걸 왜 허락 안 하겠니? 나는 모르지만 내 몸이 뭔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느껴져. 그리고 며칠 후 그 교사는 다시 찾아와 학생들이 만든 작은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어르신 무릎이 제일 아팠다고 기록하신 날. 그 다음 날 실제로 지역에 60강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날 기상청 예보는 맑음이었고요.
금자 할머니는 그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이 이제야 말을 알아듣는구먼. 그녀는 몸이 기억하는 슬픔을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리면 오늘은 조심드려 물길 막히기 딱 좋은 날이여. 하고 말했고 무릎이 욱신거리면 불편해도 마당 비닐 덮고 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젠 동네 사람들도 기상청 앱보다 금자 할머니의 다리 예보를 먼저 확인했죠. 어느새 할머니는 하나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웃을 일 같지만 진지한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무릎은 여전히 지나간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위였습니다. 남편, 둘째 아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버린 사람들. 그들이 남기고 간 자리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쑤시는 날, 그녀는 말없이 그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영수야, 내가 좋아하던 장마오네. 우산 잃어버릴까봐 내 손 꼭 잡았던 너. 여보, 마지막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다신 빗소리가 좋을 줄은 몰랐네. 아프지만 그만큼 내가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녀는 이제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동네 이장이 찾아와 말했죠. 할매, 이 동네도 조만간 재개발 들어간다네요. 이 집도 비어있던 곳들부터 철거 시작한대요.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도 무릎은 따라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록. 2025년 8월 14일 오전 6시 45분. 왼쪽 무릎 전보다 묵직함. 비 예보 없음. 그러나 느낌 있음. 아마 오후 4시 이후 바람 돌 듯. 그날 오후 갑작스런 폭우로 재개발 지역 공사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사람들은 또 말했어요. 금자 할머니가 아침에 벌써 느낌 안 좋다 했대요. 역시 틀린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금자 할머니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라는 걸요. 누구보다 먼저 그녀의 몸이 반응하고 그 몸이 전한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아픔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기억하는 슬픔은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우산 하나가 되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금자 할머니의 무릎부터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도 올 모양이야. 그녀가 말없이 무릎을 눌러 앉을 때면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챙기고 가게 앞 진열대는 일찌감치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녀의 말을 웃지 않아요. 그녀는 최근에야 오래 살던 집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공문서에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는 지정 이주 기간 내 이주 요망 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적혀 있었죠. 딸과 사위는 새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를 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바닥도 따뜻하고 이젠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면서요.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새 집에 가기 전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마당을 한번 쓸고 배수구를 다시 열어 물기를 정리하고 그간 쓴 날씨 일기장을 정리해보는 일. 무릎이 전부 알려준 날들이니까요. 어느 조용한 오후 그녀는 손수 만든 무릎 예보 일지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금자의 몸 예보 2004만 2025. 그 상자를 안방 옷장 맨 아래칸에 조심히 넣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너도 수고 많았지. 나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는 살며시 무릎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눌러 주무르기 시작했죠.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오래도록. 이삿날 하늘은 또 흐렸습니다.
이사짐차를 타고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화단엔 비에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고 물기 어린 나무 기둥에는 예전 둘째 아들이 키 재던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 무릎이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내 무릎을 빌려 나를 계속 불러낸 거였을까?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젖은 땅에 손을 댄 채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무릎에 부담도 덜했죠. 그녀는 아침마다 베란다 창에 기대 하늘을 보며 무릎을 감쌌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흐림 정도겠지. 예보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날씨보다 먼저 말을 걸어줬고 딸은 이제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래요? 엄마 무릎이? 그런데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 고등학교 교사. 어르신, 안녕하신가요? 학생들과 만든 과학 동아리 프로젝트가 지역 자연 관측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기록, 그리고 말씀하신 무릎 통증과 날씨의 관계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공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에 몸의 기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몸이 한 일이지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맙구먼. 그녀는 다시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무릎은 여전히 뻣뻣하고 가끔은 벌겋게 붓기도 했지만 이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의 삶을 온전히 기억해준 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창밖으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을 열었죠. 무릎이 살짝 저렸습니다. 그 감각은 아픔이라기보단 누군가 다녀간 자리에 남겨진 잔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중얼였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다녀가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녀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한번 쓰다듬고 기지개를 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무릎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상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그녀는 그 무릎을 통해 기억했고 살아냈고 마침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무릎을 감싸줍니다. 여전히 조금 시리지만 이젠 그 아픔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을 지닌 몸, 그 무릎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도 조용히 하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